사장을 좀 배경 설명을 하면 사장은 기본적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챕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밸류 펑션 V나 Q를 계산하는, 사실 V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계산하는 챕터고,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두 가지로도 볼 수 있고 세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론을 배운 거죠. 뭐 파트 1, 2, 3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 파트 1, 2, 3에서 각각 우리가 몬테칼로적인 프리딕션 또는 뭐 그걸 이벨루에이션이라고 부르죠. 팔러시 이벨루에이션. 사장이 뭐 팔러시 이벨루에이션을 공부하는 챕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론은 몬테칼로, TD 제로, 그다음에 TD 람다, 이렇게 세 가지. 근데 TD 제로나 TD 람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TD 계열의 알고리즘이니까 두 가지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빠르게 증명했듯이 TD 람다가 굉장히 특이한 놈이었죠. 왜냐하면 TD 람다는 사실은 몬테칼로까지 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컨벤셔널한 방법론, 포워드 뷰죠. 그냥 제가 지금 N 스텝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한 스텝만 내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TD 제로 알고리즘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원 스텝 알고리즘이죠. 두 스텝 내다보는 것이 투 스텝 알고리즘이고, N 스텝 나가서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것이 N 스텝 알고리즘이고, 이미 N에 대해서 그거를 엑스포넨셜 에버리지를 취한 게 TD 람다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딜레이적인 측면에서는 TD 람다나 N 스텝, N이 무한대로 가는 N 스텝 알고리즘이나 딜레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에버리지를 취하느냐, 마지막 끝에 그 값만 취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렇죠? 그게 이제 포워드 뷰였는데, 그거를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강학습의 가장 아름다운 이론 중에 하나로서 이 포워드 뷰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그냥 컨벤셔널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방법론을 백워드 뷰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놀랍게도 백워드 뷰는 딜레이가 거의 없는, 딱 원 스텝 딜레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D 제로 알고리즘하고 동일한 거죠. 딜레이가 거의 없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데, 놀랍게도 이 알고리즘은 심지어는 몬테칼로 알고리즘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몬테칼로로 구현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몬테칼로는 기본적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야구의 그 유명한 속담처럼. 이 백워드 TD1 알고리즘, 람다 1로 바꾸면 몬테칼로가 된다고 그랬죠. 백워드 뷰 TD1 알고리즘은 원 스텝만 바라보는데 무한대 미래를 바라보는 효과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토탈 서메이션이, 그러니까 모든 타임 스텝에서 계속 그 알파 곱하기 에러 텀 델타 t라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걸 순간순간 비교하면 똑같진 않지만 그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즉 하나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토탈 업데이트된 걸 다 더해보면 몬테칼로나 이 TD 람다 백워드나 동일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티어름이었죠. 증명한 것이 이 티어름입니다. 여기서 서메이션이라는 포인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서메이션은 리니어하니까 우리가 증명할 때는 어느 특정 스텝에서 한 번만 어떤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사실 어떤 스테이트를 한 에피소드에서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방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방문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질문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K라는 타임 스텝에서 딱 한 번만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걸 여러 번 등장하는 케이스로도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예. 자,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지 뭐 구체적인 디테일은 설명을 안 할 텐데 대략의 스케치만 방법론의 스케치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으로 확장할 수 있고 세 번으로 확장할 수 있고 한 에피소드에 동일한 스테이트가 방문되는 횟수를 뭐 임의의 n이라는 숫자는 이미 너무 많이 쓰였으니까 뭐 임의의 뭐라 그럴까요? L번 스몰 L번 방문을 했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 확장하는 방법을 알면 뭐 세 번도 어비어스한 거고 뭐 이미 L번도 어비어스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방문한 놈의 인덱스는 K1, 두 번째 방문한 놈의 인덱스는 K2 이렇게 확장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K1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하나 성립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K2에 대해서 이게 K1, K1이 되고 또 요 놈들이 K2, K2에 대해서 또 이 식이 성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서메이션이 있죠. 서메이션이 리니어하다는 사실. 어떤 유닛 점프가 일어나는데 K1에서 한 번 일어나고 K2에서 일어나는데 서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K1, K2의 상황들이 이 하나의 ETS라는 어떤 특정 스테이트 S에 대해서 동일한 스테이트입니다. 동일한 스테이트가 K1, K2에 발생하는 거죠. 두 번 발생을 하더라도 이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ETS 안으로 두 개의 상황이 결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기하적으로 표현하면 제일 첫 번째 ETS 정의를 내릴 때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기도 무시하고 요 놈이 K1이고 요 놈이 K2라고 하면은 K1에 한번 딱 점프 일어나고 그렇죠? decay 하다가 K2에서 또 한번 점프 일어나고 decay 하는데 이 커브를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이런 커브 하나, K1에 대한 커브 하나, 그 다음에 K2에 대한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가 K1이 되는 거고 K2에 대한 커브가 있겠죠? 거의 동일한 모양입니다. 사실 동일해야 되죠, 모양이.
빨간색과 까만색의 커브를 더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게 ETS가. 근데 이게 사실은 더하는 게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는데 좀 빨리 증명을 했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메이션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에피소드 끝날 때까지 이제 이 토탈 서메이션이 같다. 그래서 이게 대략 비슷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서메이션 제거하고는 양변이 exactly same 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메이션 제거하고 exact same 한 것을 이제 이 챕터 마지막에서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온라인 업데이트를 할 때 exact same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순간순간 같아지는 게 온라인이니까. 서메이션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챕터였나요? 그래서 배치 러닝이라는 걸 도입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온라인 TD 제로 알고리즘인데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 하지만 그걸 다 모아서 배치 끝에서 그냥 마지막에 한 번 업데이트 해버리는. 그러니까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처음에 제시가 됐지만 실제 구현할 때는 오프라인 알고리즘, 즉 에피소드 끝에서 한꺼번에 그거를 다 메모리에 넣었다가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겠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시어름이 의미하는 바는 오프라인 업데이트가 세임이라는 얘기. 그렇다고 중간 비हे비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메이션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가 되고,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관련해서 디테일이 좀 있는데, 이 백워드 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TD 알고리즘하고 사실 여기서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방법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식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백워드 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vs 알파 델타 t ETS. 자, TD 알고리즘하고 비교하면 TD 제로 알고리즘입니다. 요거가 추가된 거 말고는, 요게 곱해진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제거하면, 요 부분 제거하면 TD 제로 알고리즘하고 exactly same. TD 제로라는 거는 원 스텝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무슨 얘기냐면 TD 제로 알고리즘은 모델 풀이 방법론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챕터 제일 첫 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행착오 방법론에 기반된 알고리즘. 시행착오라는 얘기는 에피소드 기반으로 학습하겠다는 얘기. 그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에피소드에 나온 스테이트만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에피소드에 등장 안 한 스테이트, 방문 안 한 스테이트는 업데이트를 안 하겠다는. 사실 업데이트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정보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기존의 TD 제로 알고리즘인데, 이 델타 T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ST에서 감마 R이 들어가야 되는 소리. 현재 스테이트의 리워드 플러스 감마 넥스트 스테이트. 자, 이게 타겟이 된 거고요. 이게 원 스텝 앞서 본 겁니다. 이게 타겟이. 그리고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점,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빼는 거였죠. 자, 그래서 현재 이 ST라는 놈이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이 S하고 같은 거냐를 생각을 해봐요. 유심히 생각해보면 이게 같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TD 알고리즘과 백워드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TD 알고리즘은 등장한 스테이트, 이 ST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방문한 스테이트. 근데 백워드 알고리즘은 이 S는 아까 지난 시간에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현재 시점이 T이고 과거 시점에 K라는 점에서 이 스몰 s가 발생을 딱 한 번 했었다 라고 가정을 했어.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했었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K라는 놈에서 발생한 스테이트가 스몰 s고 현재 시점은 다른 시점이죠. 이때 발생하는 발군하는 스테이트는 ST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 에피소드 안에서 이전에 타임에서 어떤 방문했던 스테이트하고 현재 타임 시점에서 방문했던 스테이트가 같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같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아서도 안 되고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뷰는 뭘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냐면 방문하지 않은 스테이트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게 놀라운 차이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백워드 뷰가 어떻게 보면 포워드 뷰랑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몬테칼로까지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물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TDR이 방문한 스테이트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이 백워드 뷰는 방문하지 않은 놈도 사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웃기는 사실은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걸 업데이트하는데 현재 스테이트는 다른 스테이트에 대한 TD 에러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요. 이게 사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구현을 할 때 좀 묘한 미묘한 구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K라는 시점에서 ETS가 딱 그러니까 한 번 발생했으면 ETS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ETS가 감마 람다의 뭐 어떤 지수함수 형태로 돼서 이렇게 곱해진다고 했는데 이 델타 T가 델타 T에 들어가는 세 개의 항 중에 마지막 항 빼기 VST가 있는데 그 VST는 ES랑 같을 이유가 없다라는 요 점이 아주 묘한 차이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걸 구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백워드 뷰를 업데이트할 때는 방문하지 않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각 타임 스텝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워드 뷰로 그러니까 온라인 알고리즘이 마치 먼 미래를 다 보는 그런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내야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페널티를 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증명을 그러니까 우변이 좌변이 된다. 이 시그마 알파 시그마 이 알파는 똑같으니까 알파는 빼내고 같다라는 거를 이제 이 전체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을 이제 어느 특정 스테이트 K라는 이게 T가 여기서는 K에 해당된다고 보면
했죠. K라는 어떤 특정 타임에서 한 번만 발생하겠죠. 원타임 디짓 케이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요 서메이션이 여기 원타임 디짓이니까 없어지고 우변은 좌변은 여전히 서메이션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증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왔고 GT 람다는 정의에 의해서 exponential average 한 거죠. 그렇죠? 각각의 여기 first, one step, two step, three step에 대한 그 타겟 값들을 exponential average 한 거고 자, 이거를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은 요 R에 대해서 밑으로 수직으로 다 서메이션한 겁니다. 근데 이 R이 무한대 계속 밑에까지 항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점점점점해서 그 무한 급수가 되니까 1 마이너스 람다분의 1이 같은 상수에 대해서 곱해져서 캔슬되고 RT 플러스 2 남는 거고 두 번째 줄부터 감마 람다가 있죠. 감마 람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감마 람다 한번 끄집어내고 또 수직으로 RT 플러스 2 쭉 더한 게 이 두 번째 줄이 되겠고 RT 플러스 3도 또 밑에 있는 모든 RT 플러스 1 무한계를 다 더한 게 세 번째 줄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고 그래서 R들은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처리를 한 거고 원 마이너스 람다가 있죠. 앞에 원 마이너스 람다는 앞에 뒤에 있는 마지막 항들 V에다가 다 곱해준 형태가 되죠. 그러면 두 개 항이 나오겠죠. 원 마이너스 람다씩 곱하면 감마 있고 여기선 감마 하나를 뒤로 빼서 동일한 구조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네. 동일한 V 타임 S 타임 스텝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T 플러스 2면 여기도 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감마 암다라는 게 오더가 하나 더 크니까 이걸 뒷줄로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ST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항들을 밑에 줄로 하나씩 밀어버리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타임 스텝이 아까는 같았는데 이제 달라지는 형태로 되고 자, 가로 안에 있는 놈들은 각각 델타 t가 되고 앞에는 가마 람다가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타임 스텝 한 번에 스몰 s가 등장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스테이트가 K1, K2에 대해서 두 번 등장해도 똑같이 ETS가 더하기로 리니어하니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 만약에 K1, K2 두 번 방문하면 이런 항이 몬테칼로가 두 번 생기겠죠. 몬테칼로 업데이트도 두 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항이 두 번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발생한 경우는 사실은 말로 다 증명을 한 거랑 마찬가지지만 멀티플 비짓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이 서메이션을 무시해도 됐는데 한 번 비짓에 대해서 두 번 비짓에 대해서는 서메이션이 두 개이 살아남는 거고 세 번 비짓은 세 번 살아남는 거고 임의의 L개면 L개 항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포워드 뷰고 우변이 좌변이 백워드 뷰인데 시계의 의미는 뭐냐?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데이트들을 다 어큐뮬레이트 한 거다라는 얘기죠. 다 어큐뮬레이트 한 거니까 마치 오프라인으로 마지막에 한번 토탈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방법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forward view나 backward view나 같다.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 사실은 정확하게 같진 않다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책의 저자인 서튼 교수가 이 온라인으로도 이게 exactly 같게 만드는 또 기발한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안 쓰입니다. 이건 순수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걸 개발했다는 얘기고요. 그 방법론은 이 업데이트하는 밸류 펑션을 이전에는 딱 하나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두 개 종류를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밸류 펑션을 바로 직전 타임 스텝에 밸류 펑션 에스티메이트하고 전전 타임 스텝에서의 밸류 펑션 이 두 개를 운영을 해서 이걸 서메이션을 해보면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여기서 증명하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관련 논문을 찾아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냥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니까 2014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를 요약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요 오프라인 업데이트가 됐죠. 포워드와 백워드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같다. 0일 때, 1일 때, 임의의 람다일 때. 라는 얘기인데 온라인, 즉 서메이션을 빼버리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중간중간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일 때, 임의의 람다일 때. 근데 이제 원 스텝만 내다보는 경우는 그냥 우연히 같아집니다.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람다가 제로란 얘기는 ETS에서 첫 번째 항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TD 알고리즘하고 동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문제였는데 방금 말한 서튼 교수에 의해서 이것까지도 다 같게 만들어 올 수 있다. 그냥 이론적인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마치고 자 4장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팔러시 이밸루에이션 즉 프리딕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밸류 펑션 V를 주어진 팔러시에 대해서 몬테칼로적인 방법 또는 TD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거에서 배운 거다라는 얘기죠. 문제 5장에서 할 거는 팔러시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광학습의 최종 목표는 팔러시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팔러시를 구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른다 그랬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광학습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의미라 그랬죠. 컨트롤이라는 게 팔러시를 구하는 게 되게 쉬운 게 Q 펑션만 주어지면 그거에 아그맥스만 하면 끝이다. 즉 Q 펑션의 A에 대해서 맥시멈만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한 팔러시다 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죠. 그래서 팔러시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5장에서는 5장의 목적이 팔러시를 구하는 건데 팔러시를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Q 펑션만 구하면 된다. 근데 사실은 4장과 5장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4장은 V를 구한 거고 5장은 Q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Q, V는 S라는 독립변수만 있는 거고 Q는 S에다가 A라는 변수가 독립변수 하나 더 추가된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의 비슷합니다. 밸류 펑션이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거의 동일한 방법론이 여기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배웠던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서 그냥 다시 거의 복습하는 수준이다. 근데 V가 Q로 바뀐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몬테칼로가 다시 등장하고요. 4장에서 몬테칼로 TD였죠.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저기 태연 조교 있나요? 태연 조교 없나요? 문자로 보내서 좀 올려달라고 될 것 같아요. ETL. 진도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데이트가 늦었네요. 자, 그래서 4장에서 몬테칼로 TD가 있었죠. 몬테칼로는 그대로 등장하고 사실 이걸 TD라고 불러도 되는데 Q 펑션을 구할 때 TD를 TD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실 거의 동일한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V를 구할 때 TD는 그냥 TD라고 부르고 Q를 구할 때 TD는 살사라고 부른다. 살사가 라틴 댄스 이름이죠. 그 댄스는 R이 아니고 L이긴 한데 어쨌든 살사 소스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살사는 그 한 에피소드 안에서 한 세그먼트를 얘기합니다. 현재 스테이트, S, 액션,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 넥스트 액션. 그거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 그래서 그냥 우연히 살사라는 용어가 된 거고요. 그래서 TD 알고리즘하고 exactly same 한 것이 살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Q러닝은 어떻게 보면 TD 철학의 한 부분 집합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D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지금 지난 챕터에서 배운 4장에서 배운 딱 원스텝 루커헤드를 해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이 좁은 의미고 TD를 좀 넓은 관점에서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쨌든 TD 알고리즘의 철학은 한 스텝 정도 나가보고 그걸 가지고 뭐 V를 구하든 Q를 구하는 철학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한 스텝 나가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그 벨만 이퀘이션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평균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그래서 맥시멈을 구하는 또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TD 버전이 Q러닝이다 하는 거고, Q러닝은 여러 번 지난 챕터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연락이 됐나요? 네? 네, 지금 전화를 한번. 네. 그래서 Q러닝이 현대적인 대부분의 강학습의 기본 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V로 표현되는 이건 V를 계산하는 놈이었었고 이걸 거꾸로 뭐 까만 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방금 올리셨다고 하시니까. 네. ITL에 올렸으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겠네요. 바로 체크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요 Q 펑션에 해당하는 요 버전인데 이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었죠. 모든 가능한 원스텝에 부스트래핑을 하는 그런
이걸 이제 풀 백업이라고 했는데 특정 패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는 게 결국은 TD 방법론이고 뭐 몬테칼로하고도 비슷한 방법이죠. 그래서 특정 패스에 대해서 사실은 뒤에서 한번 맥시멈을 취하는 거, 호 표시가 있는 부분이 한 스텝 내다본 다음에 한 스텝 뒤에 Q 펑션을 보는데 한 스텝 뒤에 그러니까 S 프라임입니다. 넥스트 스테이트가 그때 맥시멈이 되는 액션을 계산을 해서 그걸 타겟으로 쓰겠다라는 게 Q러닝이 되겠습니다. 사실 5장에 배울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끝이긴 한데 이제 사실 배울 거 다 배웠는데 5장에 대해서 5분 만에 다 끝낸 거죠. 디테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죠. GPI라는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Generalized Policy Iteration. 그래서 뭐 세기가 있고 어떤 펄러시가 주어지면 위아래로 올라가는 건 이벨리에이션, 내려오는 거는 그리디 업데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어쨌든 이 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GPI는 사실 이 그림보다 더 제너럴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다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게 사실 일반적인 GPI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이 점에 도달하면 옵티말에 도달한다. 이게 옵티말이라는 거는 픽스 포인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3장 마지막에 다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장 가장 엄밀한 그런 이론적인 근거도 이미 다 갖춘 겁니다. 몬테칼로 방법론으로 Q를 구하는 것을 몬테칼로 컨트롤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쉬운 거부터 생각해보고 어려운 거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쉬운 거는 뭐냐면 컨트롤은 QSA를 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 S도 맘대로 우리가 정하기 어려운데 A라는 놈은 더 마음대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시작을 할 때 시작되는 S하고 A가 사실은 완전 운입니다. 어떨 때는 모든 가능한 SA로 커버가 되는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에피소드를 무한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한개만 얻어야 되는데 운이 나쁘면 운이 나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대적인 과학수 문제는. 왜냐하면 스테이트의 개수도 뭐 수천만 개, 그렇죠? 알파고 같은 거, 바둑 같은 거. 액션도 뭐 컨티뉴어스한 액션 같으면 막 작으면 수백 개, 많으면 뭐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천만 개 곱하기 수십만 개, 10의 7승에 10의 5승, 10의 12승이죠. 그러면 1조 개가 넘는 가능한 페어들이 있는데 모든 가능한 페어들을 시작점으로 하는 에피소드를 만들려면 1조 개의 에피소드 만들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를 그냥 첫 시작점, 이니셜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하는 에피소드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 가정을 exploring starts라고 가정하자. 약으로 E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evaluation, Q를 구하는, 밸류 펑션을 구하는 데 무한개 에피소드로 쓰겠다. 사실 현실에서는 무한개 쓰는 게 불가능하죠. 뭐 유한한 걸로 스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GPI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GPI 관점에서 결국은 사실 이 V가 Q로 바뀌는 건데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 V를 Q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세기 상황에서. 자,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이밸류에이션이죠. 내려오는 거는 그리디안, 즉 맥시멈 아그맥스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A에 대해서. 즉, 그런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되게 쉬운 거죠. 네, 올라갈 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그냥 무한번 이터레이션, 컨버지 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몬테칼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대략 난감입니다. 그렇죠? 무한번 이터레이션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실은 요 하나의 페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거를 업데이트할 때 딱 하나의 에피소드 쓰겠다. 올라갈 때 하나의 에피소드 쓰고 내려올 때 그 에피소드 안에 S하고 A가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들을 다 방문하는 게 아니죠. 그 방문한 놈들에 대해서만 그리디 업데이트. 사실 방문 안 한 놈들도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안에 할 필요가 없는 게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전 거 갖다 쓰면 되지 뭐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몬테칼로 컨트롤의 차이점은 뭐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터레이션 컨버지 할 때까지 쭉 하고 올라갈 때 그다음에 그리디하게 하는데 얘는 한 에피소드에서만 올라갔다 내려. 그리고 방문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무한계 에피소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든 가능한 익스플로레이션 스타트에 대해서라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게 컨버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이론으로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몬테칼로 방법이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인데 몬테칼로가 컨버지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4장 초반에서 배웠듯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때문에 컨버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에서 자동적으로 컨버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GPI 시나리오에서는 사실 무한계 많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무한계 에피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업데이트하면 사실은 이건 쉬운 문제예요. 그냥 컨버지 한다는 것만 볼 수 있는데 올라갈 때 하나의 에피소드 그냥 쓰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부분적인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만 이밸류에이션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그리디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컨버지 하는지 안 하는지 까리해진다는 얘기죠. 왜?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가 성립할 근거가 없으니까. 뭐가 많아야 되는데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명이 안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증명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이상할 것 같기도 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건 영원한 높은 프라브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지난 챕터에서 얘기했던 건데 컨트롤 하려면 무조건 Q를 구해야 된다. V 갖고는 안 된다. 네. V로 아그맥스를 하려면 이런 식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요거는 문제가 아닌데 요 놈이 문제죠. 트랜지션 프로버비티를 알아야 돼. V를 가지고 뭔가를 옵티멀한 액션을 찾으려면 트랜지션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제 가정으로 삼고 있는 게 모델 풀이죠. 트랜지션 프로버비티 모른다고 가정했는데 모르는 걸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no way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Q뿐이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얘기인데 컨트롤 즉 파러스를 구하려면 Q 펑션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적인 과학수는 그냥 99% Q를 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끔
무슨 어드밴티지 펑션이 이런 거 구할 때, 뭐 액터 크리틱이나 이런 알고리즘에서 V가 등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V는 그때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메인,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냥 조연입니다. V는 항상. 그래서 현대적인 강학습에서는 그냥 키포인트는 Q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Q를 딥러닝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딥러닝으로 이제 이걸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갈 수가 있고, 이제 그게 현대적인 강학습의 근간인 딥 RL이라는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GPI에서 올라갈 때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방문한 놈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고, 방문한 놈에 대해서만 그리디하다라는 얘기는 아그맥스를 취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식, 이게 그리디라는 뜻입니다. 가장 맥시멈만 취하겠다는 얘기죠. 자, 요 투 스텝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알고리즘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걸 그냥 말로 이렇게 장하게 써놓은 겁니다. 장하게 써 있지만 별거 없죠.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뭐 이니셜 컨디션 주고, 그 어떤 기존 팔러시에서 스테이트 액션,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몬테칼로 방법이니까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토탈 리턴이 구해지는 거고, 운이 좋게 한 에피소드 안에 동일한 SA 페어가 2번 등장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리턴 값에 모아서 평균을 2번 등장했으면 2분의 1로 나눠주고, 3번 등장했으면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눠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이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요 단계가 내려오는 단계. Q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거를 그리드하게 액션을 뽑아내는 거죠. 요 이니셜 컨디션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Q를 올 제로로 보통 해도 되고, 파이는 처음에 랜덤한 액션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그리디하게 업데이트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때 랜덤 팔러시에 대한 블랙잭 프로블럼. 그러니까 랜덤 팔러시는 되게 안 좋은 팔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카드를 더 받거나 말거나, 많은 거는 스틱, 더 받는 거는 힛.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더 받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보를 더 얻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더 받았다가 숫자가 20일 넘어가면 폭망한다고 그랬죠. 20일 미만이면 계속 더 받으면 좋은데 20일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GPI 방법으로 그냥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게임의 룰은 알고 있으니까 트랜지션 프로버티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계산하기는 시뮬레이터 만들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파이썬으로 열몇 줄, 좀 더 많을래요.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많아봐야 100줄 미만일 겁니다. 그걸로 해서 시뮬레이터 하나 만들어서 랜덤하게 이니셜 값들을, 여기서 스테이트는 이거죠. 딜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앞에 나와 있는 숫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합을 스테이트로 해서, 그래서 이제 보자, 10 곱하기 10이니까 이게 100이죠. 카드의 컨비네이션만 10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저블 한 에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에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또 한번 가능한 콤비네이션이 된다 그랬죠. 곱하기 2 해서 한 200개 스테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개 가능한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에피소드를 랜덤하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랜덤하게 시작해서 한 에피소드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거 가지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시뮬레이터 돌려서 뭐 이미의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시작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해서 또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리디하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런 에피소드를 한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몬테칼로는 좀 에피소드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려보면 거의 옵티멀한 팔로시를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팔로시가 옵티멀하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 더 이상 계속 진행을 하는데 팔로시가 더 이상 안 변한다. 또는 Q 펑션이 더 이상 안 변한다. 즉 거의 이 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옵티멀이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적으로 뭐 실제로 코드로 해서 돌려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지점까지 갔을 때의 옵티멀한 팔로시 두 개가 나왔더니 내가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닌 경우, 그리고 각 에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나의 옵티멀한 밸류 펑션, 아닐 경우 옵티멀한 밸류 펑션. 자, 여기서 이거는 TMI이긴 한데 내가 에이스가 없는 경우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직관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이 옵티멀한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 만들어서 몬테칼로로 돌려본 건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은 사실 몬테칼로 복잡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게 시뮬레이터로 돌리는데 크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몬테칼로로 돌려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난이도죠. 스타크래프트나 뭐 바둑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어서 그걸 하려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에피소드가 필요한데 그거 다 하려다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블랙잭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적당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카드를 안 받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카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받겠다는 얘기니까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상대방이 요 숫자들 3, 4, 5, 6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불리하다는, 유리하다는 얘기네. 네. 거꾸로 내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 블랙잭 플레이 해본 사람 2명 있었던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딜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만만하게 보이나요? 경험상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좀 낮아 보이는데 에이스는 만만해 보이나요? 안 만만해 보이나요? 그렇죠. 에이스는 엄청 스트롱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낮은 카드들 뭐 한 3, 4, 5, 6쯤 되겠죠. 이 놈들은 제일 만만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만하니까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모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옵티멀 팔로시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상대방이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8, 9, 10이 제일 높은 숫자 중에 하나죠. 이럴 때 상대방이 전혀 만만하지 않다. 내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어차피 질 바에는 질러보고 치자 하는 게 좋은 전략이겠죠. 자, 그게 여기서 보인다는 얘기. 어차피 질 거니까 자살을 하든 아니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기든,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옵티멀 팔로시라.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보일 수가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갈 일이 있으면 요 그림만 외우고 가도 최소한 돈은 크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다. 상대방이
에이스를 제한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받지 마라. 이것만 알고 있어도 가서 돈을 퍼주고 올 일은 별로 없다라는 재미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자,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몬테칼로에서 몬테칼로가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글리라고 부르는데 Greed in the Limit, 이게 GL 약자고, 그 다음에 무한대 exploration, infinite exploration을 가정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 때 쭉 갈 때 그리디하다라는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디터미스틱한 팔러시가 GL에 해당되는 거고, 인피니트 익스플로레이션은 뭐 익스플로레이션 스타트든 아니면 중간에든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을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무한번 방문하는 가정. 이것도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을 각각을 또 무한번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을 하면 그러면 몬테칼로가 잘 컨버전한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리라는 가정을 하면 몬테칼로가 나이스한 컨버전을 보인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엡실론 그리디가 뭐였는지 기억나네? 크게 그러니까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얘기해. 결론만. 도혁 학생이 한번 쉽게 더 얘기해볼래? 같은 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엡실론의 확률은 뭐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를 살짝 모디파이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는 뭐냐면 제일 좋은 놈 하나만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그게 우리가 배웠던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고, 그 다음에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팔러시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증명됐고 뭐 숙제도 나왔고 그랬죠. 네.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듯이 그렇게 되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랬죠. 강학습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딜레마인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수업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난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강학습의 펀더멘탈 딜레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왜 그러냐? 옵티멀하게 가려면 디터미스틱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한 방향이고, 근데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들을 방문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왜? 디터미스틱한 액션은 이 옵티멀한 건 알지만 그걸 계속 중간 과정에 이용하면은 한 스테이트에서는 항상 한 액션만 취하니까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그냥 묶어간다는 얘기죠. 스테이트에 대해서 A는 액션은 항상 펑션처럼 고정돼서 가니까 뭔가 새로운 상황을 정보가 없는 경우는 파악을 하려면 주어진 상황에서도 뭔가 다른 액션들을 막 취해 봐야 되는데 옵티멀한 놈이 디터미스틱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더라는. 근데 익스플로레이션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강학습의 펀더멘탈 딜레마다라는 얘기죠.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뭐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펀더멘탈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온 팔러시랑 오프 팔러시. 그렇죠? 오프 팔러시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에피소드를 얻는 방법의 팔러시하고 내가 실제로 학습하려는 옵티멀한 팔러시하고 그냥 다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오프 팔러시하고 쉽게 설명 가능하죠. 온 팔러시가 좀 미묘한데 그건 뭐냐면 디터미스틱하게 갔다가는 영원히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즉 한 마리 토끼뿐이 못 잡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난 시간에 챕터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할 거냐, 디터미스틱한 걸 포기해버리겠다. 근데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짝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엡실론을 1%라 그런다 그러면 99%는 디터미스틱하게 가는데 1%만 가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중간에 학습을 하는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려면 그리디하게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99%는 그리디하게 보고 나머지 1%는 모든 가능한 액션들을 그냥 주사위 던져서 액션이 총 100개가 있다 그러면 1%의 100분의 1, 그러니까 각각의 액션들이 다시 또 10의 마이너스 4승의 확률로 선택될 확률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온팔러시 방법이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난 챕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온팔러시나 오프팔러시나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엡실론 그리디는 방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온팔러시 방법으로 디터미스틱한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기본적으로 이건 랜덤 스토캐스틱 팔러시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터미스틱한 거 포기하고 랜덤 또는 스토캐스틱 팔러시로 가는데 이 엡실론 그리디가 거의 그리디에 가까우니까 이 엡실론 값을 사실은 처음 설명할 때는 고정된 산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중간 과정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이터레이션이 지나면 지날수록 엡실론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예를 들면 K분의 1, K가 이터레이션 인덱스라고 하면 K분의 1 확률로 계속 줄여나가면 한참 지나면 거의 그 엡실론이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거의 디터미스틱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스토캐스틱 팔러스였는데 이터레이션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디터미스틱하게 가까워진다. 자, 바로 그 과정이 G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디 인더 리밋. 그리고 인피니트 익스플로레이션은 당연히 되는 게 모든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한 번씩은 던져볼 수 있게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물론 당연히 GPI에서 이게 무수히 많이 거의 그냥 무한번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인피니트 익스플로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이상적인 가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가정이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리라는 가정을 했을 때 펑션을 구하는 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GPI를 계속 설명하는데 중간 쭉 가다가 뭐 요쯤에서 팔러시 파이가 들어졌다. 그럼 그 파이를 가지고 주사위 던지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에피소드 끝날 때까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방문한 횟수를 카운트하고 그게 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컨스턴트 알파 몬테칼로 방법론 배웠었죠. 4장 초반에.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V를 Q로 바꿔치기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물론 S에다가 SA까지 포함된 거죠. 나머지는 exactly same. 그렇죠? V가 Q로 바뀌고 S가 S, A로 바뀐 거 말고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GL을 만족시키려면 이제 엡실론을 K분의 1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스토캐스틱한 온팔러시 방법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당연히 컨버지 될 수밖에 없어요. 증명 안 하고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한 번 방문한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약간 이거는 좀 뭐랄까요. 좋게 얘기하면 뭐 아이디어란 가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치팅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근데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한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한번의 어떤 뭐 SA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로우 오브 라지 넘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당연히 컨버지 될 수밖에 없죠. 증명을 안 하고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리 가정을 하면 아까 일반적인 그 GPI에선 일반적으로 몬테칼로는 옵티말한 놈으로 컨버지 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근리라는 가정을 하면 그러면 옵티말한 컨버지를 한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뭐 한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방문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온 팔러시, 오프 팔러시 자세하게 리뷰를 했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 온 팔러시에 이제 집중을 해서 온 팔러시는 기본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디터미스틱한 거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디터미스틱한 거 포기하면은 스토캐스틱 팔러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팔러시 자체가 확률 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스토캐스틱한 팔러시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임의의 팔러시가 있고, 그냥 제너럴한 all possible 팔러시가 사각형이고, 소프트 팔러시가 그거의 부분집합이고, 소프트 팔러시는 정의가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모든 액션들이 한 번은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하는 거죠. 넌제로 확률입니다. 엡실론 소프트는 뭐냐? 그거의 부분집합인데 모든 액션들이 그냥 한 번은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이상의 확률로 개런티 된다. 방문의 확률이. 그 확률이 얼마냐? 엡실론을 전체 그러니까 전체 가능한 액션의 개수로 나눠준 거. 그렇죠? 모든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합을 구해보면 그 전체 확률이 그러니까 랜덤하게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확률이 엡실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엡실론만큼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엡실론 소프트가. 그거의 또 부분집합이 엡실론 그리드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도영 학생이 얘기했듯이 디터미스틱한 거, 즉 맥시멈인 액션은 원마이너스 액션으로 선택을 하고 근원까지 포함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유니폼하게 주사위 던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능한 총 가능한 액션이 100개가 있으면 엡실론을 100으로 나눠서 모든 가능한 놈들한테 다 기본 확률을 더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확률들이 이거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자, 온 팔러시는 이것도 뭐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하나의 팔러시로 에피소드 만들고 그걸로 계속 하는데 사실은 온 팔러시를 이렇게 엡실론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아까 K분의 1 팩터 같은 걸로 줄여나가면 자, 사실 그게 나중에 설명하는
컨버전스 컨디션이 됩니다. 그게 로빈슨 먼로라는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컨버전스 컨디션을 이미 증명을 해놓은 건데 그런 의미도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 팔러시는 뭐 대표적인 example이 이미테이션 러닝 같은 거 그랬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서 그러니까 사람 운전자가 인간 운전자 좀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차를 모아서 운전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걸 에피소드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팔러시를 가지고 학습을 추가해서 가는 거. 즉 학습하는 대상은 타겟 팔러시가 되고 꼭 인간이 운전한 팔러시하고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사실 자율주행차는 사람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 AI를 만들려는 거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을 예시로 들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팔러시 방법은 엡실론 그리드처럼 아까 이게 설명했었죠. 밑에서 오락가락 한다고 했죠. 한 에피소드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만 쓰니까 뭐 이거 제대로 컨버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을 한 에피소드에서 무한 번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인피니트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인피니트 에피소드가 무한대 길이를 갔으면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나이트 타임 호라이즌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올라가다 만다는 거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그 GPI 설명을 했었는데 그 수도 코드를 그대로 그냥 온팔러시 즉 엡실론 그리디를 쓰는 경우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온팔러시에서도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그리디한 인프루 내려가는 쪽,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디터미스틱하게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디터미스틱한 팔러시가 너무 익스플로레이션을 못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엡실론 그리드로 계속 진행하겠다. 그래서 아까 GPI 설명했던 코드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팔러시 만들 때 아그맥스 취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겁니다.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임이고 마지막 부분만 바뀐 거죠. 엡실론 그리드일 때 아그맥스에 해당하는 놈을 취하고 그거를 이런 확률로 마이너스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 나누기 A 그 다음에 나머지들 이렇게 확률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GPI에서는 여기 내려올 때 디터미스틱 했는데 이 놈을 엡실론 그리디로 바꾸겠다라는 게 온팔러시 MC 컨트롤이 되겠다 라는 얘기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나요? 올라오는 거 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실 몬테칼로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사실은 우리의 메인 주제는 다음 시간에는 살사랑 그거의 확장판인 큐러닝,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